오늘 구글 앱시트를 활용한 사회복지 앱 개발 및 업무 개선 성과 공유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사회복지관 스마트워크 앱시트 활용 방안에 대한 주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저희 기관, 우리 9개 복지관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신 위준용 부사장님께서 발표해 주실 건데요. 벌써 앉으셨네요. 예, 발표해 주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가 나오나요? 네. 제가 좀 2년이 돼서 뭐 올해 제가 앱시트 관련돼서 교육을 하셨었는데 제가 시작 전에 잠깐 지금 리허설 준비하시는 걸 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잘 만드셔가지고 솔직히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한 20분 동안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앱시트라는 것을 이제 배우셨던 분도 계시지만은 사실 앱시트 이전에 뭐 노코드라는 것도 다들 생소하실 테고 또 그 앞선에 뭐 요즘 워낙 많이 쓰죠.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어떤 업무의 효율화를 한다는 게 단순하게 사회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내용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좀 서머리를 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전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말을 하는데 디지털 전환이라는 걸 어떤 관점에서 좀 바라보는 게 좀 좋을지,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노코드 플랫폼, 우리는 이제 이 앱시트를 사용했는데 이 노코드 플랫폼이 이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지, 그렇다면은 이거를 활용해서 정말 사회복지관에서 이 앱시트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사전을 찾아보면은 좋은 소리는 다 있습니다. 뭐 항상 따라가는 혁신이 있는데 이 혁신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사실 힘들어하시죠. 그래서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내용들은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피부에 와닿지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아직도 엑셀을 사용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디지털 전환을 좀 포커스를 좁혀서 큰 영역이 아니라 현재 내 입장에서 굳이 디지털 전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이걸 좀 바꾼다면은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업무 환경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가장 이상적인 내 업무 환경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사람이든 다 원하는 업무 환경은 다 일치하게 되는데요. 그냥 모든 시스템들이 있는데 여기서 버튼 하나 클릭하면은 본인들이 원하는 정보나 보고자료나 아니면 받고 싶은 정보가 실시간으로 나한테 들어올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업무 환경은 그냥 클릭 한 번으로 내가 원하는 거를 다 볼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렇게 되고 있질 않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지금 뭐 유명한 대기업도 실제적으로 사무 업무 환경을 보면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 자료를 다운받아가지고 엑셀에서 가공을 한 다음에 열심히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담당 분들한테 메일을 보내시죠. 이게 가장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이렇게 하려고 있는 게 현실의 업무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 시스템은 전체 큰 그림, 조직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개인 업무를 위해서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유니클로 같은 데서 사서 입으시는 기성복,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기성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 옷에 정확히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스프레드시트, 엑셀이나 여러 가지 보조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내 몸에 맞게끔 수선해서 쓰는데 이런 작업이 많은 비효율을 현장에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회복지관 내에서도 쓰고 계시는 뭐 국가 정보 쪽에서 주시는 그런 시스템도 있으시고 또 내부적으로 쓰이는 그룹웨어도 있을 텐데 문제는 어떤 자료나 통계를 뽑기 위해서 하시는 업무들이 이어지지가 않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 중간 단계에서 이런 엑셀 작업이나 아니면 수기 작업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메일로 보고서를 보든지 아니면 파워포인트로 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한글 문서 작업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여전히 이런 작업을 다 현장에서 많이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 작업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 현재도 이미 상당 수준의 효율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내 하루 종일 업무 중에 이런 업무가 너무 많다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더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게 많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누구나 원하는 업무 구성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그냥 언제나 내가 시간에도 상관없고 장소에도 상관없고 내가 컴퓨터든 아니면 노트북이든 상관없고 안드로이드든 아니면 맥 OS도 상관없이 내가 실시간으로 과거의 데이터가 아니라 내가 현재 시점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볼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디지털 전환 입장에서 본다면은 용어를 요즘 얘기하는 대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이런 식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효율적인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기를 원하는 게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이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 환경이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과거에 뭐 직선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수평적인 실시간 협업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해관계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이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백그라운드 자동화나 아니면은 데이터를 전달하고 공유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여줄 것에 대한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을 좀 더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면은 현재 많은 데이터들이 여러분들의 로컬 서버나 아니면 대부분 개인 PC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계시죠. 근데 지금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정말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빼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나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가치 있는 정보를 필요한 부서나 아니면 그룹 간에 공유를 해가지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개념을 어렵게 보시지 마시고 그냥 가치 있는 정보를 내가 필요한 그룹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역할은 지금 어디가 가장 잘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미 많이 쓰고 계세요. 이런 앱을 어떻게 쓰고 계시면은 여기에 차를 타고 오셨으면은 내비게이션을 찍으셨을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찍는 이유는 현재 기점으로 어디로 가야지 어느 길을 가야지 내가 가장 빨리 도착 지점까지 갈 수 있는가를 확인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에요. 아니면 내가 지하철을 타더라도 몇 번째 출구에 몇 번째 칸에 탈지를 다 찍으시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다음 행동을 결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과거를 본다면은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뭐 우리는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서버도 필요하고 스토리지도 필요하고 개발자도 필요하고 또 요즘은 또 OS도 되게 다양한 거를 쓰세요. 아이폰도 많이 쓰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개발자가 또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거를 하드웨어로 구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임대해서 쓰는 개념으로 바뀌었고 그렇다면 이런 개발이나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한 대안이 노코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전문기관이라고 하시는데 같은 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전문성의 민주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전문가들이 값비싼 코딩 교육 훈련을 받지 않고도 전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 매년 30에서 40% 정도 초고속 성장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한다면은 진짜 과거 20년 전에는 우리가 사진, 동영상도 다 필름 카메라로 찍었고 홈페이지라는 것도 우리들이 접하기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카메라는 디지털로 넘어왔고 사진은 홈페이지도 한 10년 전에는 학교에서 다 HTML 코딩을 가르쳤어요. 홈페이지 만들기 이런 거를 가르쳤는데 지금은 이런 것도 안 하죠. 사진이나 동영상은 휴대폰에서 버튼 하나 클릭해가지고 필터 바꿔버리고 홈페이지도 지금 HTML 코딩 하시는 분 없습니다. 다 그냥 드래그 앤 드롭으로 쉽게 만드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다면은 이것만 그렇느냐? 과거에 이런 예전에는 전문가들이 했던 영역이 이미 일반인 영역으로 넘어온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또 시대가 바뀌어서 여기에 클라우드라는 용어가 생기고 또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생겼죠. 이렇게 인공지능과 클라우드가 같이 붙다 보니까 또 시대가 바뀌어서 이런 어플리케이션, 앱 개발도 플랫폼을 통해서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시대로 지금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앱 개발이 과거에는
개발자가 만들었다면은 현업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반 사용자 또는 조금 더 컴퓨터를 좀 잘 좋아하시는 파워 유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누구나 이런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앱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된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이제 오래 사용하신 구글의 앱시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앱시트의 타겟은 뭐 게임을 개발한다거나 앱시트 가지고 게임을 개발하지 못합니다. 게임을 개발하는 노코드 앱은 따로 있죠. 그런데 앱시트가 타겟하는 거는 그냥 업무용 생산성 앱이에요. 그래서 업무용 생산성 앱을 좀 생각해 보신다면은 딱 기능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취합을 합니다. 뭐 사진을 찍든지 동영상을 찍는 것도 다 데이터 취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실시간으로 협업하고 자동화할 건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걸 내가 어떻게 분석해서 내가 원하는 시각화로 볼 수 있는지 이 네 가지 과정이 생각해 보시면 다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가장 요구되는 기능들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쓰는 비즈니스 생산성 앱은 이 네 가지 기능이 가장 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코드 앱시트라는 플랫폼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기존에 여러 가지 왠지 모를 전문가들이 써야 될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손쉽게 포토샵이나 아니면 파워포인트 같은 에디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겁니다. 대신 이런 거의 특징은 하이브리드 앱이라고 해가지고 안드로이드나 OS나 윈도우즈에서 다 모두 호환돼서 작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은 구글이나 구글 시트나 엑셀을 기반으로 앱 에디터를 써서 엑셀을 만들면은 훨씬 더 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발표하실 그 복지사분들이 쓰시는 거는 다 구글 시트를 기반으로 앱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앱시트의 컨셉은 누구나 자신이 생각한 것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거고요. 과거에 어떤 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 팀을 만들고 개발팀을 만들고 코딩을 했다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쓴다는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업무가 이런 방식이었다면은 뭐 엑셀이나 이메일을 보내고 이런 것들을 다 앱시트를 통해서 자동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과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부서와 부서 간의 정보 공유 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가지고 이 부분을 다 자동화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잠깐 리허설 때 보니까 정말 이렇게 다들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현업 담당자의 업무 환경에 맞게 사용자가 직접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사회복지관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사실 이후에 9개의 복지관에서 직접 만드신 사례를 설명을 하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9개 복지관을 다니면서 이게 몇 가지 요구사항들을 다 체크를 했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뭐 중요한 거는 후원 물품을 받다 보니까 후원 물품이나 군품에 대한 입수고 관리나 그에 대한 이수증 관리 같은 거 아니면은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출석 체크나 자동으로 생성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 외 각종 문서 생성을 자동화하는. 사실 이 큰 세 가지 부분이 거의 중복돼가지고 조금 더 응용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앞에서 얘기한 생산성 업무앱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좀 만들 수 있다는 강점이 있고요. 그래서 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현장으로 입력하면은 이건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이수증도 생성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통계도 이제 실시간으로 뽑을 수 있게 되겠죠. 출석 관리 같은 경우도 앱시트로 출석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출석부나 운영일지도 자동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문서 같은 경우 뭐 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나 계약서 같은 경우도 앱시트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통계도 이게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생산성 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생산성 앱 자체가 뭐 종이를 줄이고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요즘 또 많이 얘기하시는 이 생산성 앱 자체는 결국은 ESG 경영과 다 연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 복지관 쪽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레퍼런스가 여기가 거의 세계 유일일 것 같아요. 현재까지의 수준을 본다면은.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또 설명드릴 거는
복지관의 활용 사례는 아니지만은 다른 일반적인 기업에서도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데 약간 복지관과 비슷한 성격을 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곳에 대한 좀 레퍼런스 좀 몇 개를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신 컨테이너인데 지난주 화요일 날 방문했지만은 여기도 다 똑같이 특징이 IT 개발팀이 당연히 있겠죠. 대기업이니까. 근데 이 모든 에피트에서 대기업에서 에피트를 쓰시는 분 특징이 다 현장 분들이세요. IT 개발자분이 만드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정비그룹 차장님이 직접 만드셨는데 다들 미팅을 해보면 다 이런 말을 하세요. 이미 전산이 있어요. 회사에. 정말 비싼 전산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커스터마이징. 나한테 안 맞으니까 답답해서 그냥 필요한 기능은 내가 만들어 쓰고 말지라는 개념에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결국은 엑셀부터 시작했는데 엑셀을 넘어서 지금은 예시트까지로 넘어오게 되신 거고요. 대기업이라고 해서 다른 거 없습니다. 대기업의 현장도 이렇게 종이로 점검표를 만드세요. 하루에 4장씩. 그러면은 똑같겠죠. 종이로 이런 점검표를 만들면은 사무실 복귀해서 열심히 또 키보드로 입력을 합니다. 전산에. 이런 쪽으로 아직도 후진적인 정보 공유를 하는 부분이 아직도 현장에 많아요. 대기업이라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앱시트를 왔는데 이분이 또 데이터베이스를 공부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구글 시트를 써가지고 앱을 만드셨고요. 앱이 예쁜 게 중요가 아닙니다. 기능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점검할 부분에 대해서 버튼을 만드시고 각각의 점검 담당자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실시간으로 앱에서 이렇게 점검 사항을 입력하게 되면은 이 가동 시간이라든지 필요한 정보가 다 나오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다 집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현장에서 이미 종이가 하루에 몇십 장씩 사라진 거고 그 다음에 관리자는 사무실에서 이 앱만 열어보면은 실시간으로 모든 데이터를 볼 수가 있겠죠. 말 그대로 실시간 데이터이기 때문에 관리자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걸 보고 다음에 어떤 넥스트 스텝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제를 본다면은 여기는 회사 명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리사이클링, 재활용을 하는 회사인데 여기도 만드신 분은 기획팀 부장님이세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은 모든 아파트 단지에 보시면은 재활용을 이렇게 따로 분류해 놓은 쓰레기 그 수거 장소가 있는데 이거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트럭 기사들이 회수를 해가지고 재활용을 하는 이제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특징이 뭐냐면은 트럭을 운영하시고 회수하신 분들의 입퇴사율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새로 오시면은 도대체 코스도 모르고 아파트 어디 지역에 가지고 어떤 거를 회수해야 될지 그거를 교육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앱스트로 앱을 만드셨고 그래서 뭐 강서구 지역, 강북 지역의 어디 아파트 단지에 그다음에 어느 지역을 가야지 거기에 아파트의 어디 위치에 수거할 장소가 있고 그다음에 갈 때에 어떤 거를 챙겨가고 이런 것들을 다 앱으로 간단하게 만드신 겁니다. 필요하면은 관련 협력 업체 전화번호도 다 있고 그다음에 어떤 자재가 필요하면은 여기서 부자재 지급한 현황도 여기에다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에는 실제 사례는 이후에 9개 복지관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후에 저도 한 지난번에 자문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많은 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례관리팀 같은 경우가 있는데 사례관리팀의 그 복지관 중에 한 군데서 제가 자료를 받은 건데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생성되는 파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보면은 막 어떤 거는 간단한 파일도 있고 어떤 거는 되게 복잡한 문서도 있는데 이거를 일반 회사를 본다면은 약간 PLM이라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이쪽 동네에서 쓰는 전문 용어인데 그러니까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한다는 개념인데 여기도 보시면은 저도 좀 생각을 했던 게 이런 거죠. 어떤 사례 관리 대상자를 발굴했으면 결국은 그 사람을 발굴한 시점부터 끝까지 다 그 사람들을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진행 관리를 해야 되는 거는 프로젝트나 제품의 순정을 관리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한다면은 여기 회사는 기획팀 차장님이 이제 만드시는데 이 회사는 패션 회사입니다. 패션 회사예요. 일반 유니클로 같은 패션 회사가 아니라 디자이너가 만들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하는 회사인데 여기는 디자인부터 뭐 생산 관리를 하고 나중에 입출고 재고 관리하는 부분까지 다 앱스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거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맨 좌측에 디자이너가 있고 가운데 프로젝트가 있고 가장 왼쪽에 오른쪽에 프로젝트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입력하는 란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좀 반영하면은 담당 사회복지사를 선택하면은 이 담당 사회복지사가 관리하는 사례 관리 대상자 리스트가 가운데 뜨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선택하면은 앞에 있던 그 수많은 입력 사항들이 오른쪽에 다 열리기 때문에 여기서 순차적으로 계속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여기에 자물쇠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자물쇠가 잠긴 거는 프로젝트가 끝난 건데 반대로 생각한다면은 이미 사례 관리가 종결된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물쇠가 열려 있는 것들은 현재 사례 관리가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결국은 저도 이제 다른 곳들의 회사를 컨설팅 하다 보니까 컨설팅 하다 보면서 이런 거는 차라리 사회복지관 쪽에 좀 변환해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추가로 드리게 된 거고요. 보시면은 여기에 각종 기본 정보사항 같은 거 집어넣고 하고 여기서도 다양한 작업 지시서를 생성하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들을 다 12가지의 13가지의 문서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거를 다 FT에 정보가 기입되어 있기 때문에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9개 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9개 복지관마다 다들 같은 업무를 하는데 양식은 다 조금씩 다 다른 거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앱을 공동화시키면은 공유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필요한 그 복지관들은 다운받아 가지고 같이 쓰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전체가 다 동일한 포맷을 쓰기 때문에 여러 개의 복지관의 통계 자료를 뽑기가 너무 쉬워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더 훨씬 더 한 단계 더 업데이트할 수 있는 이제 디지털 전환이나 업무 자동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 관리 문서 같은 경우도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생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고요. 이렇게 다 앱스트로 기입된 정보는 다 자동으로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양식으로 이렇게 대시보드를 만들어 가지고 실시간으로 관리자분들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작업까지 가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겠지만은 이 정도 단계까지 간다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엑셀 작업이나 이메일로 보고를 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보여드린 사례는 어떤 다른 제조회사에서 만들었던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특징은 누구나 원하는 이메일이나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작업이나 그 다음에 엑셀 보고 작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장 편해하죠. 그런 식으로 좀 이 앞서 보여드린 모든 사례는 IT 개발자가 만드신 게 아니에요. 현업 담당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앱 디자인은 예쁘진 않아요. 그런데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에 맞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FT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앱스트가 얘기하기는 키워드가 Enable Innovation Everywhere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혁신가는 그냥 특별하지 않고 어디서든 생각만 있으면은 이런 앱스트 같은 툴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례로 오늘 이후에 발표하시는 9개의 복지사분들이 저는 정말 케이스에 맞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서 직접 저희들을 좀 교육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자문해 주시면서 많은 것들을 좀 보고 듣고 그 다음에 현장에도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좀 사례 관리 관련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강의해 주신 우리 이준용 부사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성과 공유를 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원래 40분까지인데 제가 좀 빨리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우문현답이라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우리 문제는 현장에서 답이 있다는 부분이죠. 앞에서 우리 이준용 부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이 행정 업무가 많다는 거죠. 행정 업무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상자들한테 좀 많은 서비스에 대한 집중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아쉬움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 내게 맞는 앱들을 좀 만들어 쓰면 어떨까 그런 필요성 그리고 아까 디지털 환경 변화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쉽게 어디서나 이렇게 태블릿 우리가 좀 많이 밖에 나가서도 일을 하시는데 스마트폰, 태블릿 이런 노트북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이렇게 쉽게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도 했었었고 아까 ESG 경영은 지금 사회복지계에 많은 화두고 지금
많은 기관들이 실천하고 있는데요. 종이 낭비 이런 것부터 줄여보자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전자문서하고 또 이런 것들을 좀 보관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ESG 경영 실천해 보면 얼마나 좋을까. 자동 생성해서 이런 것들을 불필요한 것들은 굳이 출력 안 해도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런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실질적으로 이런 앱들이 뭐 만들어서 굳이 필요 없는 앱이 아니라 정말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이런 앱들을 하려고 해요. 굳이 막 여러분들도 이 업무 저 업무 전산 업무 이것도 써야 돼 저것도 써야 돼 이런 것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아닌 정말 내게 필요한 그런 앱들을 만들어 쓰는 게 아마 가장 큰 목적이 아니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담당자들의 편리한 앱들을 만들어 써보면서 업무 효율성을 좀 높이자. 그리고 이용자들에게 좀 더 서비스에 집중해보고 스마트한 복지 환경과 ESG에 대응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2022년 4월부터 11월까지 노원구에 있는 9개 복지관 이렇게 노관역에서 지원해 주셔가지고 각 기관당 3분씩 해가지고 총 27명 교육을 통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 내용을 보시면 큰 3가지 영역이고요. SBT 역량 강화 교육에서 이 SBT라는 부분들을 좀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무자, 일하시는 분은 가장 실무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있지만 실무자들이 그거를 고민하고 어떻게 뭘 만들어야 될지 이런 고민하는 부분들이 실무자거든요. 그래서 실무자들에 대한 그런 실제적으로 각 복지관의 실무자들이 어떻게 이걸 만들지 고민하는 것들과 그런 네트워크 우리가 또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그런 네트워크 했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산해 볼까 이런 3가지 영역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진행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SBT 역량 강화입니다. 저희가 이제 설명회를 2번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또 각 기관 간에 또 협력이 좀 많이 필요할 부분이고 참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장님들에게 요거를 좀 이 사업이 뭐고 어떻게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설명을 했었고 그래서 각 기관에서 3명씩 선발을 해서 실무자들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노코드 앱시트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여기 오셨는데 우리 월계복지관 우리 관장님께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그 월계복지관에서 저희가 전산실에서 4월과 5월에 총 5회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했나요? 이렇게 하면서 이론과 그다음 실습도 만들어 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부분이 아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실무자들 각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이겠죠. 우리 복지관 이런 것들을 업무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고민들에서 시작해서 각 기관별로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부분이었고 다만 우리가 좀 그런 과정 속에서 좀 막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맞춤형 코칭 우리 이중용 부사님께서 각 기관별로 방문을 하셔가지고 한 반나절 정도 이렇게 좀 자문해 주시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커뮤니티 해보면서 점검을 했었고요. 더불어서 오늘 이런 그동안에 만들었던 부분들을 또 지역사회 또 사회복지시설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얻은 성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아까 저희 기관도 거의 대부분 이제 클라우드 전환하기 전에는 서버 중심으로 많이 했었죠.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업무 효율성이 많이 떨어졌다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클라우드 전환하면서 좀 업무들이 좀 많은 변화들이 있었었고요. 또 이런 앱시트 개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좀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처음에 몰랐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것들을 좀 배우게 되고 앱 개발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정말 이 앱을 만들 수 있을까 했는데 이런 하다 보니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 기관들 9개 기관들 이렇게 하셨었는데 11개 정도 앱을 좀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 써보니까 문서 자동화가 되고 그다음에 또 이게 보관도 용이가 되고 ESG 이렇게 종이를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사들이 자기 본인의 업무에 맞는 이런 앱을 개발해 써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 부분들이 아마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좀 몇 가지 좀 보완할 점들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가 꼭 이런 것까지 만들어야 돼? 우리 담당 선생님, 우리 대리들 3분 데리고 저희는 기관에서 만들었었는데, 이런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가 물론 협업도 필요하지만 자기 담당 업무에 대한 본인이 좀 이거에 대한 시간 투여를 해야 되는데 업무 중에 해야 되는데 다른 업무 바쁜데 이거를 하는 것이 눈치가 보인다. 이런 부분들 얘기하지만 눈치 보지 말고 하라 이렇게 하는데도 본인은 또 그렇게 느끼셨나 봐요. 어쨌건 이 사회복지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좀 많은 교육도 받았지만 시간적 투여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기관장님들의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도 많이 이거를 좀 업무에 대한 효과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시간들이 좀 많이 좀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이 학습 동아리들이 좀 활성화된다 그러면 이런 모임들이 잘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월계복지관이 이런 부분들이 좀 동아리가 잘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아마 오늘 앱들 만들어 본 거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올해 1년차 이 부분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 부분들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모임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보다 발전된 또 앱 개발이라든지 이런 논의들이 더 필요할 거로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각 기관마다 이런 숙련이나 노력이나 이렇게 좀 이해 수준 좀 약간 다를 수가 있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번에 자문했었는데 이것도 솔직히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문가 아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만들지는 고민도 많이 부딪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끝나고서도 이런 온오프라인 모임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고 또한 이게 전문가인 우리 구글 헬스 쪽에서 좀 많이 좀 도움을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좀 이런 만드는 앱들이 이제 표준화 앱으로 좀 만들어져서 더 이제 각 기관에서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저희가 이 만들어진 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다는 부분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수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조그마한 교육을 통해서 이걸 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응용이 가능하고 반드시 쓸 수 있다는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1년차 시행착오 겪으면서 좀 많은 개선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우리 북부지라든지 서울시 관 이런 협회 이런 부분들에서 확산이 돼서 더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행정 업무 중심의 앱을 좀 많이 개발을 했는데 돌봄이라든지 이런 현장에서 이용자 관리 이런 부분들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앱도 많이 다양하게 만들면 어떨까라는 고민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복지관들이 이제 밀착형 사업 많이 하시고 사례 관리 아까 이렇게 좋은 예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런 사회복지 현장에 맞는 그런 앱들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서 또 그런 것들을 좀 듣고 해서 만들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 좀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쫓겨가서 너무 급하게 얘기했었는데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과 경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2부 순서이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목적은 아마 요거를 보고 싶어서 오신 것 같아요. 노원구 종합사회복지관들 각 기관별 스마트워크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앱을 어떻게 만들어서 활용을 했는지 이런 사례들을 이제 발표해보는 시간인데요. 총 9기관 중 7개 기관에서 발표해 주실 거고 어떻게 업무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공릉복지관 우리에서 발표해 줄 거고요. 구글 시트로 출석부와 운영일지 활용한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는 장하남 사회복지사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릉종합사회복지관 장하남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앱시트까지는 개발하지 않았지만 그것에 기반이 되는 구글 시트 위주로 이제
업무 자동화를 기획했고요. 그 부분 참고하면서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필요성 및 업무 효율성 변화를 좀 꾀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어르신 특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약 40개 정도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이는 매월 40개의 출석부와 40개의 운영일지, 그리고 그것을 아우르는 총괄 운영일지, 이렇게 해서 약 120장의 조금 운영일지나 이런 부분들이 생성되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같은 업무이지만 반복적으로 계속 체크하거나 출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분절된 서비스 행정을 조금 통합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구글 시트를 활용하여 저희 출석부 온라인화, 또한 출석부가 바로 운영일지랑 연계가 돼가지고 입력했을 때 같이 자동화가 되는 이런 부분들 위주로 저희가 기획을 했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 시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첫 번째로 전체 이용자 명단이라는 엑셀이 있는데, 그 부분은 개인정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으로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엑셀 시트상 보실 때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이렇게 지금 제 필수 정보로 넣어놨는데, 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어르신들 대상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야지만 자동화를 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사전 작업으로 필요하다는 점이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렇게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가 있고 한글 교실에 관한 자동화를 만든다 했을 때 저희 여기 체크리스트 문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을 들어 나온다 1월에 그러면 표시가 되는 거고, 1월에 빠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 한 번으로 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두 번째 시트로 넘어가서 1월 출석부에 보면은 여기 한글 교실반 트루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동화가 잘 연결이 됐다고 나타나는 부분이고, 여기 위에 보시면 URL 주소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이 바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용자 현황에 있는 그 3명의 자동화 양식을 두 번째 시트로 가져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출석부로 봤을 때는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름, 전화, 주민번호 계속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 이렇게 3명이 잘 출석부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기 3명이 아니라 인원이 조금 더 적었다고 생각을 하면 한 명이 빠진다고 했을 때는 제가 이 시트를 두 번째 시트에 연동했기 때문에 왼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명이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담당자가 엑셀에 있는 어르신들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일일이 컨트롤-C, 컨트롤-V 아니면 수기 입력하면서 만들었던 출석부에 비해서 체크 한 번으로 출석부의 명단을 다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을 획기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더 나아간다면 이제 운영일지 또한 강사님이 작성하거나 담당자가 작성하거나 월계 누계 담당자가 계산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운영일지까지 바로 자동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저희 커리큘럼에 보시면은 여기 한글반, OT, 한글 배우기 특강, 한글 배우기, 한글 테스트 이렇게 나눠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해당 날짜를 잘 봐주시면 3일이랑 4일날 저희 출석부에 한 명 한 명씩 온 것을 체크해 본다고 하면은 지금 월요일엔 2명, 화요일엔 1명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커리큘럼 출석 인원에 자동으로 연동이 되어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이 체크박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일지 상에도 출석 인원 2명, 1명 자동화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월계누계 같은 경우는 썸 함수나 이런 함수들을 기본 함수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 담당자는 최종적으로 체크 몇 번만으로도 출석부와 운영일지를 만들 수 있으며, 이것을 활용한다면 반복 업무나 단순 행정 업무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저희 공동종합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저희 3차년도 목표를 좀 정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활성화, 자동 연동을 위해서는 저희 강좌별 기본 어르신들의 이제 기본 백데이터가 구글 시트에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공동복지관 기준으로 어르신은 약 3,200명 정도가 누적 인원으로 있고, 올해 어르신 특화 이용 어르신은 약 600명 정도로 저희가 인원이 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데이터베이스 하는데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고요.
실무 적용으로는 이제 차년도 23년도에는 지금 말씀드린 자동화 출석부, 자동화 운영일지 이 부분을 도입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저희도 이제 앱을 조금 개발해서 조금 더 나은 자동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어르신 특화 사업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 강사님들 그리고 반장님들이 많이 업무를 도와주고 계신데 조금 더 저희가 스마트하게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출석 체크를 하면 아까 보셨던 그 출석부에 일일이 들어가는 것 또한 자동화를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23년도에 개발해서 24년도에 각 강좌별 반영을 목표로 저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동복지관의 구글 시트 관련 기초 시연을 보여드리고 발표를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발표해 주신 우리 장하남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노원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표해 주실 건데요. 두 분이서 각각 발표해 주실 겁니다. 총 4개의 앱을 개발했고요. 첫 번째 발표자는 우리 최준호 사회복지사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일 종합사회복지관 발표를 맡은 지역조직팀 최준호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이제 정리를 했고요. 지역조직팀, 서비스 제공 2팀, 사례관리팀 이렇게 3개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성 및 업무 효율성 변화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조직팀 후원 부분인데요. 먼저 후원 업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후원 업무 자체가 서류 작업이 상당히 많은 업무거든요. 그래서 담당자의 에너지나 시간 투여도 좀 많은 작업들인데 저희가 이거를 좀 구글 시트를 활용해서 좀 업무의 좀 자동화를 좀 진행을 하였고요. 여기 보시면 기존 후원 서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저희 복지관은 진후 정보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이제 진후 시스템에 후원 관련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이제 그 입력된 데이터를 이제 엑셀로 추출을 해서 그 추출된 값을 이제 저희가 이제 엑셀과 한글로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총 저희가 세어보니까 한 12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간을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한 6에서 7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이제 구글 시트를 적용을 해서 업무를 이제 변화를 줬고요. 그래서 후원 데이터 입력하고 데이터 출출까지는 똑같지만 여기 이제 추출한 값을 저희 구글 시트에 이제 한 번에 이제 붙여넣기만 하면 그 값들이 이제 함수를 통해서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이게 이제 12개의 첨부 서류가 자동으로 생성되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1시간 내로 7시간 걸리던 작업을 이제 1시간 내로 이제 단축하는 좀 업무 효율성이 있었고요. 그래서 좀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면이고요. 그래서 왼쪽이 이제 저희가 이제 붙여넣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진후에서 다운받은 자료를 붙여넣으면 여기서 이제 자동으로 함수로 계산이 돼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출력해야 될 서류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그래서 담당자는 이제 여기서 이제 월만 선택을 해서 그 해당 월에 대한 데이터를 그냥 출력만 하면 되는. 그래서 전에는 다 붙여넣기 복사하고 또 만약에 혹시나 이제 실수로 데이터가 잘못 입력이 되면은 또 그거를 수정하는데 또 12번의 수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제는 그 앞에 있는 데이터만 수정하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다 수정이 되는. 그래서 이제 담당자도 되게 만족해하고 그래서 업무 효율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좋아졌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이제 후원 관련된 인수증인데요. 인수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작성할 때 찍은 사진을 이제 PC로 옮기고 타 부서에서 이제 인수증을 도장을 받고 이제 명단을 첨부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구글 웹시트를 이제 사용하면서 그 이제 인수받는 담당자가 그냥 어플로 그 물품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그 해당되는 이제 물품을 입력해서 이제 휴대폰으로 입력만 하면 이제 인수증이 자동 생성되도록 저희들이 만들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기존 인수증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진후에 이제 물품 데이터 입력하고 그걸 추출한 거를 저희가 이제 한글 파일로 인수증을 만들고 뭐 사진을 붙여넣어서 이제 출력된 이제 인수증을 이제 각 팀한테 나눠주고 이제 명단을 첨부해서 받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구글 웹시트를 도입하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구글 시트에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입력이 되면 인수받는 담당자는 웹시트 웹을 이제 실행만 시켜서 이제 출고 등록에서 이제 그 해당되는 품목을 입력하고 사진만 찍으면 맨 오른쪽처럼 인수증이 이제 자동 생성되게끔 그렇게 했고요. 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실제 화면인데요. 지금 후원물품 재고라고 보이는 게 이제 저희 담당자가 실제로 입력한 데이터 값이에요. 그래서 이 값을 이제 인수받는 이제 타부서 담당자는 그래서 이제 출고 일자를 선택하고 아까 보였던 이제 재고에서 선택을 해서 여기서 이제 출고 수량을 입력하고 사용 내역 입력하고 이제 사진 찍고 인수부서 찍고 해서 뭐 인수자명 적고 해서 여기다 이제 서명을 해서 세이브를 누르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인수증이 생성되는 거고요. 네. 해서 이제 후원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서비스 제공 이 팀인데요. 이제 저희는 이제 경로식당에서 이제 출석부 작성하는 거랑 이제 실시간 이제 결석 어르신 파악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좀 구글 시트와 웹시트를 활용해서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출석은 이제 QR코드로 출석 체크해서 출석부 이제 자동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이제 사무실에서 결석 의견을 파악해서 이제 연락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경로식당 출석 업무는 저희가 이제 수기로 출석 체크를 하고 그 이제 수기로 출석 체크된 거를 이제 담당자는 이제 식당으로 내려가서 그 출석부를 보고 이제 결석된 어르신 확인해서 올라와서 이제 사무실에서 연락을 하고 이제 이제 출석 체크 완료된 걸 이제 엑셀로 다시 작성해서 출석부를 만들었었는데 이제 구글 시트를 활용하면서 이제 QR로 출석 체크를 하고 이제 사무실에서도 이제 실시간으로 결석한 어르신들이 확인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편하게 연락을 해서 어르신들의 결석 유무를 확인하고 그렇게 되면 어차피 QR 코드로 찍게 되면 이제 출석부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해갖고 담당자가 굳이 뭐 출석부를 따로 만들지 않고 그 이제 1층에서 QR 출석 체크하는 걸로 이제 출석부가 자동 생성되게끔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로식당 그 이제 운영일지 부분인데요. 그 경로식당 운영일지 같은 경우는 뭐 월인원, 연인원, 결석인원 등 좀 작성해야 되는 내용도 많고 뭐 계산해서 넣어야 되는 것도 많고 했는데 저희가 이걸 좀 웹시트로 만들면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출석부에서 출석인원이나 결석인원이 이제 자동으로 연동돼서 이제 그 운영일지에 자동으로 이제 기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제작을 하였고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제 경로식당은 이제 수기 출석부 했던 것들을 이제 엑셀로 출석부로 1월 실적 계산해서 이 값들을 이제 운영일지로 이제 뭐 사진 찍어서 사진 파일 옮겨서 뭐 운영일지 내용을 기입을 했었는데 이제 웹시트를 활용하면서 기존에 이제 구글 시트에 있는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출석부 데이터들이 웹시트와 연동이 돼서 이제 외부로는 뭐 식단 사진, 메뉴 이런 것만 적으면은 이제 나머지 뭐 실적 같은 게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이제 운영일지가 완성이 되게끔 만들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네, 이 부분인데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운영일지고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제 오늘 날짜이고 이제 금일 실적이 이제 자동으로 이거는 저희가 입력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기입이 되고 이제 메뉴에 대해서 적어주고 이제 메뉴 사진 찍고 이런 것들만 선택하고 이제 기타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결석한 어르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석한 어르신들도 이제 자동으로 기입될 수 있도록 해서 금월 실적, 실적 누기 이런 것들도 자동 계산돼서 이제 담당자는 이 사진 찍고 이런 메뉴만 적어주고 이제 세이브를 누르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일지가 자동 생성되게끔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사례관리팀인데요.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반찬 배달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제 프로그램 특성상 이제 아동 밑반찬 배달이다 보니까는 이제 봉사자가 이제 봉사자별로 시간도 다르고 그 이제 봉사자가 그 언제 이제 밑반찬 배달을 하고 그런 시간이나 뭐 어떤 반찬을 샀는지 이런 것들을 일지를 봉사자가 이제 작성을 해서 이제 담당자한테 메일로 보내야 했었는데요. 이거를 좀 저희가 이제 좀 간단한 웹을 만들어서 이제 봉사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사진을 찍고 그 해당 내용을 하면 이제 담당자가 이제 구글 시트에서 이제 편하게 볼 수 있고 이제 관리가 좀 수월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실제 그 저희 썼던 화면인데요. 그래서 맨 왼쪽에서 이제 대상자를 밑에서 선택을 하고 이제 봉사자가 이 시간이나 뭐 봉사자 이름, 뭐 반찬 사진 이런 것들을 입력하면 이제 구글 시트로 그런 값들이 이제 다 입력이 돼서 이제 담당자는 어떤 봉사자가 몇 시에 누구한테 배달했구나, 어떤 반찬을 했구나를 이제 담당자는 이제 따로 뭔가 뭐 메일로 받지 않아도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컴퓨터로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이제 봉사자의 만족도도 컸고 이제 담당자의 만족도도 컸던 그런 앱이었습니다. 향후 계획인데요. 저희는 뭐 아까 이중현 부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좀 사례관리 대상자 관리를 위한 좀 웹을 지금 좀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걸 어떻게 우리 복지관에 좀 최적화해서 좀 만들까 이것들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서비스 제공팀은 아까 경로식당 뭐 출석부나 운영일치처럼 이제 식사 배달 밑반찬도 좀 자동화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조직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원봉사일지랑 이제 차량일지를 좀 QR 코드로 이제 봉사자나 뭐 차량 쓰는 이제 직원들이 이제 좀 그 자리에서 편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23년도에 좀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에 저희가 그 경로식당 출석부 관련해 갖고는 이게 자동화를 하는데 시스템 하는데 그게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엄두를 갖다 못 냈었는데 이번에 앱 시트를 개발하면서 QR 코드를 만들어서 그게 자동으로 인원 체크가 되고 그다음에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희는 너무나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발견을 했는데 아까 발표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좀 이렇게 많이 부각이 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워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노원일복지관 한 번 더 발표하겠습니다. 박경신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원일 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 제공 1팀 박경진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 노인 특화 사업에 적용한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인대학은 기존의 노인대학 회원과 강사 관리에 대한 반복적인 업무에 대해서 스마트 워크를 적용해 보려고 했는데요. 강사 출퇴근 카드, 그리고 프로그램별 출석부, 강사 일지, 그리고 강사 일지가 있습니다. 이 서류 같은 경우에는 매월 관리하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고 출력하고 또 취합하는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는데요. 1년 동안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관련 서류도 양이 많아서 보관에 어려움도 있고요. 또한 담당자는 또 반복적인 업무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저희가 매월 강사에 대한 출퇴근 카드, 그리고 프로그램별 강사 일지, 교육 일지, 그리고 전체적인 서류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해 지나가게 되면 1년 동안 많은 서류가 발생을 하는데요. 또한 보관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노인대학의 스마트폰 초급반에 사전 적용하여 진행 테스트하고 있고요. 구글 시트와 앱시트를 활용해서 업무를 간편화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글 시트에는 프로그램 정보와 강사 일지,
그리고 프로그램 출석부, 그리고 웹시트는 담당 강사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웹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사는 배포된 웹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출석 체크하고 강사 일지에 들어갈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글 시트와 웹시트를 번갈아 보여드리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저희가 제작한 웹을 사용하려면 담당자가 첫 번째 탭에 있는 프로그램 정보에 프로그램명, 담당자 이름, 그리고 장소, 그리고 강사 명을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교육 명당 등록에 대해서 매월 1일에 수강생의 정보 이름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 이제 다음 웹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게 실질적인 웹 화면입니다. 처음 화면에 보면 아까 입력했었던 정보가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웹을 사용하는 강사가 이 위에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저희 자동으로 아까 입력하였던 담당자가 입력했던 수강 회원들의 목록이 자동으로 뜨고요. 그리고 이 위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출석 체크를 할 수 있는 활성화되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결석 사유를 입력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는 여기를 통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다시 저장된 정보가 구글로 넘어가서 세 번째 있는 출석 후 명부가 잠시만요. 오류가 있는데요. 출석부 명부에 자동으로 기입이 됩니다. 네. 네네. 오류가 해결되는데요. 아까 입력했던 출석 체크 인원대로 자동으로 1일부터 말일까지 자동 입력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교육 일지 같은 경우에는 웹상에서 두 번째 있는 교육 일지에 해당 일을 클릭하게 되면 일시와 출석 인원은 자동으로 기입이 됩니다. 이 자동된 기입이 되고요. 그리고 교육 내용과 전달 사항 이거는 강사님께서 직접 입력을 하시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 서명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서명을 하게 되면 다시 구글 시트에 넘어가게 되고 교육일지에 강사명 그리고 이혼자 현황이 자동으로 기입이 되고요. 아까 했던 강사의 사인 그리고 교육 내용이 자동으로 기입돼서 교육일지가 작성이 됩니다. 혹시 지난달에 대한 교육일지를 보고 싶다면 왼쪽에 있는 날짜를 지정을 해서 하게 되면 그 날짜에 대한 교육 내용과 강사의 출석 여부 사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 명부 같은 경우에도 왼쪽 상단의 날짜를 각 월에 1월로 지정을 해주면 지난 출석부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은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연은 마치셨고요. 다음으로 저희 노인 특화 사업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부분적으로 사전 적용하였지만 앞으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하고 개선 사항을 좀 보완해서 노인대학 프로그램에 전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인대학의 회원 가입서와 강사 계획서를 구글 시트와 웹시트를 활용해서 간편화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의 신규 회원 가입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저희 어르신들이 오셔서 증명사진 2매와 신분증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신규 회원분들이 사진이 없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이 시간을 내서 따로 촬영하고 하는 비용도 발생하게 되고 또 시간도 들게 되므로 이런 불편한 사항을 좀 줄이고자 하였고요. 앞으로 줄이고자 스마트 워크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스마트 워크를 적용하게 되면 웹을 제작해서 웹에 입력하고 구글 시트로 자동 저장되어 그리고 PDF도 자동적으로 생성하게 돼서 간편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저희 노인특화 사업 스마트 워크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이제 세 번째 발표인데요. 세 번째 발표는 마들종합사회복지관에서 구글 시트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실 사용 대장 사례, 상담 접수 관련 이런 활용 사례를 발표해 주겠습니다. 발표는 박성환 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들종합사회복지관 박성환 팀장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앞선 노원 1처럼 그렇게 막 앱시트를 개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앱시트를 저희가 실무자들이 5일 동안 한 3, 4시간씩 배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숙련도가 좀 낮은데 이제 저 혼자 남아 있다 보니까 이제 지금 실제로 이제 그 업무들을 개발해야 될 실제 담당자들은 이제 업무 숙련도나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그렇게 이렇게 뭐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고요. 현재 개발 중에 있긴 하지만 그 틀이나 이런 게 이제 최적화된 모습으로 나오지 않아서 저희는 일단은 그거부터 진행하진 않고 일단 구글 시트를 좀 활용하는 것부터 그래서 좀 인터넷상에서 공유하는 것부터 저희는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올해 초에 이제 지역 밀착형으로 이제 전환을 시도하려고 준비 중인데 이제 과도기인 거죠. 지역 밀착형으로 가기 전에 이제 과도기인데 지역 밀착형으로 나갈 때에 어쨌든 외부에서 활동을 할 때 그곳에서 이제 좀 업무들에 대한 공유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그 필요성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저희가 구글 시트를 좀 도입하게 됐고요. 저희가 기존에는 이제 다 서류, 종이 이것들로 다 이제 하다 보니까 사무실 내에서 이제 공유하거나 논의하지 않으면 외부에서는 조금 논의가 어려웠던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단축하고자 이제 저희가 구글 시트를 조금 활용하게 됐고 먼저 뭐 프로그램실 사용 대장 뭐 간단하게 보시면 저희가 기존에는 저렇게 이제 왼쪽에 사진처럼 출력해서 게시판에 붙여놓으면 각 담당자들이 와서 적어놓고 이제 만약에 중복이 되면 담당자들끼리 이제 요거를 보면서 어떻게 할지 논의를 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저희가 구글 시트로 옮기면서 이제 굳이 게시판 앞으로 모이지 않아도 그냥 밖에서도 얼마든지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사례 상담 접수를 받는데 저희는 사례 관리팀이 이제 게이트 키퍼로 상담 의뢰가 들어오면 무조건 사례팀으로 넘겨주는데 접수를 받는 사람마다 이제 저장을 해서 출력을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전달을 하다 보니까 누락되는 경우 혹은 그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렇게 이제 전환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입력을 하다 보니까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없고 이제 뭐 종이를 잃어버려서 누락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줄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외부에서도 바로 등록이 가능한 그렇게 해서 조금 업무를 조금 더 효율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의록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기존에는 이제 서버 컴퓨터에다가 회의록을 등록해 놓고 이제 한 명 작성하고 저장하고 또 한 명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동시에 접속도 불가능했고 또 팀별로는 또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팀별 서류는 또 경영팀에서 취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각 팀으로 뿌려주지 않는 이상은 정보를 알 수가 없었는데 여기서 이제 바로 등록을 하다 보니까 어떤 팀이 어떤 업무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바로 확인도 가능하고 또 각 팀에서 혹은 그 팀 내에서도 동시에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공통적인 업무에서 먼저 조금 업무 효율화를 좀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이제 뭐 당직이라든가 외근이라든가 뭐 개별 연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업무를 좀 공유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계속 개발 중인 것들은 있어요. 저희가 급식 운영일지라든가 뭐 사례관리 그 기록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프로그램 뭐 간단하게는 이용 신청서 뭐 이런 거부터 해서 지금 계속 작업 중이긴 한데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 실무자들은 제가 그 교육을 받아서
제가 교육을 한 거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저도 숙련도가 낮은데 제가 이제 또 안내하다 보니까 숙련도가 더 낮아져서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쨌든 저희가 밀착형으로 가기 전에 좀 더 보완을 해서 이제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좀 더 완성도 높은 그런 앱으로 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번째 우리 북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후원 물품 수요 조사에 관한 앱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김형래 우리 사회복지사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북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온 김형래 사회복지사고 옆에 시험 맡아주신 손지민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저희는 저희가 이번에 앱시트를 활용한 부분은 저희가 계절마다 큰 이제 가정에 방문해서 제가 후원품을 나눠드리는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 나기 수요조사, 뭐 겨울 나기 수요조사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여름이면은 뭐 이분이 선풍기가 필요한지, 뭐 여름 이불이 필요한지 이런 식으로 수요조사를 일제히 해가지고 저희가 후원품을 받아서 이제 직접 가정에 전달해드리는 저희 행사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사례관리팀, 뭐 서비스 제공팀 각 팀별로 이제 주어진 건 아니고 전 직원이 이제 많은 가정에 가서 실제로 뭐 선풍기가 필요한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앱시트, 구글 시트를 활용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이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앱시트를 활용하게 됐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많은 직원이 하나의 문서를 동시에 작업할 수 없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구글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동시 접속이 가능하죠. 그래서 누가 뭐 지금 누가 창 열려 있대, 어떤 문서 지금 누가 열고 있대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동시에 접속해서 같이 일괄적으로 작성을 해주면 돼서 너무 편했고, 하고 두 번째로 이번에 수요조사를 진행을 하면서 개인정보 보호가 어렵고 보통은 이제 문서 형태로 이제 종이로 되어 있죠. 뭐 엑셀 파일에 뭐 누가 기록 이제 개인정보들이 굉장히 주민번호, 주소 같이 이제 개인정보가 많은데 이 앱시트 이제 구글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만 이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종이 문서를 이제 뭐 엑셀이나 종이 문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 권한 부여자들이 핸드폰을 잃어버리지만 않으면은 이 개인정보가 누출될 일이 없더라고요. 종이도 아낄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효율적이지 않았나 싶고요. 하고 저희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수요조사나 어디 방문해서 뭐 상담을 한다든지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복지관에 와서 또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뭐 사진 같은 거 찍으면 또 복지관에 와서 이 사진 어디였지, 또 여러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이제 앱시트를 쓰니까 이제 바로 그때 찍은 사진을 바로 업로드하고 그때 이제 기록했던 거 바로바로 얘기를 들으면서 이불이 필요해, 뭐 이번에 선풍기가 필요해 바로바로 기록하니까 이 정보가 누락될 일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복지관에 복귀해서 이제 작성을 하다 보면은 이제 사람 기억에도 한계가 있어서 누락될 일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최소화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면서 되게 편리했던 건데 어디 뭐 가정에 여러 군데 방문한다고 하면은 주소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어플 저희 앱시트를 사용하면은 그 당사자 옆에 주소하고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주소도 네이버 지도 키는 것처럼 나오고 하고 전화 걸기도 바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되게 편했다. 이제 뭐 직원이 여기 집 어디였지, 여기 전화번호가 뭐였지, 뭐 물어볼 필요도 없이 바로바로 볼 수 있어서 좀 편하지 않았나 싶고요. 하고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활용했는지 옆에 손지민 사회복지사가 시험 보여주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번 여름에 진행했던 수요조사 어플이고요. 저희가 노인뿐만이 아니라 사례관리 아동이나 사례관리 대상 성인 가정을 대상으로 총 한 250에서 300세대 정도 수요조사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전 직원이 함께하는 것만큼 대상자 누락이나 아니면은 이제 오류값이 발생하는 확률이 클 것 같아서 어플을 활용하게 됐고요. 보시면은 여기에 아까 여기 형태 선생님 말씀해주셨다시피 전화 걸기랑 지도 걸기 있어서 클릭하면 바로 핸드폰으로 전화 갈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였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이번 여름나기에는 방충망 지원이랑
주거환경 개선 주제로 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이 지금 방충망 수리가 필요하신 분이면 어떤 부분이 수리가 필요한지 재방문을 해서 사진을 새로 찍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제 어플을 통해서 사진을 바로 업로드하면은 저희 바로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돼서 누구 방충망 사진 해서 어느 부분이 수리가 필요하다라는 걸 바로 입력될 수 있도록 연동을 했고요. 이 수요조사를 여기서 이제 방충망 필요 여부, 모기장 필요 여부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구글 시트에 바로 입력이 돼서 이분이 필요를 하고 저희가 필요한 수량이 바로 체크될 수 있도록 연동을 했어요. 이래서 이제 저희 좀 성공적으로 마친 부분이 있고 이 부분들 중에서 기지원 대상자 그리고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해서 이제 논의한 다음에 여름나기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앱시트를 활용해서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일단은 자원봉사자나 아니면은 뭐 후원자 신청서가 저희가 원래 문서로 돼 있었는데 이걸 관리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어서 이걸 한번 어플로 개발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고요. 저희 사례관리팀은 일단은 저 수요조사 어플은 지속적으로 활용할 예정이고 그리고 대상자 관리를 위한 뭐 후원품이 나갔다, 상담을 진행했다라는 걸 기록할 수 있는 어플을 개발하는 게 좋겠다라는 계획이 있고 서비스팀은 경로식당 출석 체크가 지금 잘 되고 있지만 그래도 어플로 하면은 더 빨리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석 체크랑 운영일지를 자동화할 예정이 있고 지역자원관리팀은 저희가 주민 만남 활동일지라 해서 전 직원이 사실 주민 만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일지 작성이 각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일지다 보니까 동시 접속이 안 돼서 이제 어떤 직원이 작성하고 있으면 나머지 분들은 작성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걸 좀 구글로 어플을 제작을 하는 건 어떤가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5번째 사례입니다. 우리 월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우리 차량 운행 일지와 시설 대관 신청에 관한 앱 관련해서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윤종찬 대리님 나오셔서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윤종찬입니다. 저희 복지관에서는 현재 활용하고 있는 차량 운행 일지와 시설 대관 신청서 앱을 소개해드리고 끝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차량 운행 일지는 이걸 만들게 된 이유는 기존 차량 운행 일지는 종이에 수기로 작성했었는데 종이에 기록하면서 불편했던 점이 작성자에 따라서 이제 기록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기록지가 차량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햇빛에 발해서 잘 안 보이거나 겨울에는 차량에 비치된 볼펜이 얼어서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복지관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을 공유하다 보니까 주차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전 사용자가 차량을 어디에 주차했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서 차량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배회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차량 운행 일지를 앱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다 해결하였는데요. 우선 내용 작성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능을 설정했고 이전에 작성했던 내용들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본인의 핸드폰을 이용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일지 작성이 빠르고 쉬워졌습니다. 특히 차량의 위치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직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앱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우선 앱 구성은 저희가 차량을 3대를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각 차량별로 탭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차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탭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들을 입력을 하면은요. 내용들을 입력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운전자 목적지 운행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전에 기록한 내용들이 저장이 돼서 간단히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입력이 가능하고요. 또
없는 경우는 새로 입력을 할 수도 있어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착 차량에 있는 주행거리를 최종 주행거리를 입력을 하면 현재 얼마나 주행했는지를 자동으로 계산하도록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저희 복지관 주변에 주차 위치를, 주차 구획을 그림으로 그려서 넣어놨고, 차량 운행한 뒤에 자기 차의 위치를 이렇게 마크를 움직여서 저장을 하면 작성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작성이 완료가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 확인할 수 있고요. 정리가 돼서. 그리고 최종 운행 거리까지 계산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차량 위치는 탭에 보시면은 이렇게 어디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이 차량 아이콘에 차량 이름이나 번호가 표시가 되면은 일일이 클릭 안 하고도 확인이 가능한데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작성된 것들은 구글 시트에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PDF로 출력할 수 있도록 구글 시트에 양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PDF로 자동으로 출력하도록 했었는데 그 부분이 잘 구현이 안 돼 가지고 결국에는 구글 시트에서 양식을 만드는 걸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나중에 필요함에 따라서 출력을 해 가지고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는 시설 배관 신청서 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비교적 간단하게 만들 수 있었고요. 일단 필요한 목적은 작성하고 관리가 불편하고 일단 실적 집계하기 위해서는 한 장 한 장 다 확인해 가지고 내용을 확인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앱을 사용한 후부터는 작성하면 바로 이제 PDF 파일로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구글 시트에 내용이 기록되기 때문에 다양한 분류를 집계할 수가 있어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또 종이를 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앱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이거는 단순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보시는 바와 같은 내용들을 쭉 입력을 하고,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있는 대로 입력을 하고, 이 부분에 이제 서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이렇게 PDF로 자동이 저장되도록 해놨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것들은 한꺼번에 모아서 나중에 일시적으로 출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상태로 그냥 보관을 해도 이제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 또 종이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비품 관리 앱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비품 점검 방식은 비품 목록을 종이에 출력해서 점검 사항을 기록한 후에 정리 작업이 필요했고, 그리고 종이 사용량도 많았습니다. 또 중복 점검 또는 점검 누락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가지고 여러 번 재점검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품 점검 앱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시험 사용을 해보았었는데 생각보다 유용했습니다. 앱만으로 점검이 끝나는 건 아니고요. 구글 시트랑 같이 사용해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앱으로 비품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비품에 바코드가 인쇄된 비품 스티커를 미리 붙여놔야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바코드를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바코드를 스캔하게 되면 구글 시트에 자동 저장돼서 현재 비품 목록과 대조를 하게 되고, 또 바코드 인식 시에 현재 위치를 기록할 수 있어서 구글 시트만 봐도 점검이 누락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비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앱으로 비품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바코드가 인쇄된 비품 스티커를 새로 붙여야 되는데 비품 스티커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주방같이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곳에서는 훼손이 쉽게 돼가지고 관리하기 매우 어렵고요. 또 다른 이유는 이제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 지원 시스템과 연동이 되지 않아서 구글 시트만으로 모든 비품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제 사용자가 기본적인 함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비품 스티커에 바코드를 넣고 출력하는 폼을 만들고 관리해야 되고 또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담당자가 바뀔 경우에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활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들을 해결해야 될 과제도 좀 남아 있습니다. 이것들을 만약에 해결하게 되면 비품 점검이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뭐 2개 팀 남아 있는데요. 우리 이제 6번째 발표 중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민 만남 일지에 관한 앱시트 활용 사례를 발표해 주겠습니다. 우리 한현 대리님께서 발표해 주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개종합사회복지관 지역조직팀 한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각각의 3개 팀에서 담당자 1명이 업무 편의성을 위해서 해당 사업에 참여했는데 각각의 그 일정에 따라서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업무 외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 팀에서만 저만 일단 만들었고 나머지 2명은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 관련된 앱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2013년에는 마을지향 사업을 했고 2017년에는 나눔이웃 사업을 했고 2022년에는 지역 밀착형 사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많은 직원들이 주민 만남이라는 목적으로 밖으로 나가서 상담을 하고 관련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전자결제 같은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또 뭐 스마트 기기 같은 것도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업무 시간이 다 끝나고 다시 복귀해서 추가적으로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조금 더 개선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고 일단은 앞서 북부에서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직원이 함께 동시에 같은 문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하는 구글 시트를 사용하는 걸 먼저 시작해서 그 이후 이제 좀 더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 찰나에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됐고 덕분에 이제 앱을 개발해서 그것과 연동을 시켜서 좀 더 편의성 있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만든 앱은 이렇게 3가지 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일단 첫 번째 만남 일정과 관련된 탭들은 간단하게 대충 어떻게 누구를 만났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간단하게 그냥 표시된 부분이고 두 번째가 이제 저희가 만남에서 기록을 하면 기록이 나와 있는 부분으로 대충 어떤 사회복지사가 몇 건을 했는지도 알 수 있고 누르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탭이 실질적으로 만나면서 기록을 하는 탭이고요. 간단하게 그냥 입력을 해보면 이렇게 담당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장을 하면 이제 이렇게 해당 내용이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정에서도 11월 일정에 써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이제 저희가 연동한 구글 시트에서 저희가 좀 오래전부터 계속 써왔던 거라서 좀 내용이 많습니다. 보시면 맨 아래 하단에 이렇게 작성된 내용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여기는 전체적으로 총 그 작성한 내용을 보여지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오른쪽 탭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결제를 하기 위해서 출력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럼 이걸 그대로 출력을 해서 결제를 하면 되는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 팀에서는 기존의 주인 만나기 관련된 앱은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는 한편, 저희가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봉사자를 통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매출이나 기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어플을 개발하려고 하고, 실제로 시험적으로 좀 개발은 됐는데 아직 활용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더 보완을 할 예정이고, 서비스 제공팀과 사례관리팀에서는 각각 이제 많은 자문도 구하고 어느 정도 좀 개발이 되긴 했는데 마찬가지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서 출석 체크 같은 인원을 관리하기 좀 편리한 부분과, 또 사례관리 대상자한테 어느 정도의 자원을 어떻게 연결해서 얼만큼 활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앱을 개발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그 발표자인데요. 그 7번째 마지막 발표자는 평화종합사회복지관에서 홍보 및 교육문화 그 프로그램 접수에 관한 앱시트 활용 사례를 우리 서상철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종합사회복지관 서상철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복지관도 이제 다른 복지관과 이제 비슷하게 조금은 이제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외부나 누굴 만나면 뭔가 그 페이퍼로 기록하고 그걸 다시 전산에 입력하는 반복적인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각 기능별로 일단 좀 하나씩 네,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각 기능별로 하나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지역 조직팀이고요. 그래서 저희 조직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제 홍보 행위를 하면은 별도의 홍보 결과 보고서를 이제 간단하게 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홍보한 사진을 어쨌든 컴퓨터로 다시 옮기고 그거를 또 문서화해야 하는 그런 좀 번거로움이 있어서 이제 요거를 좀 구글 랩시트를 통해서 이제 핸드폰으로 입력을 하면 그게 자동으로 시트에도 남고 PDF 파일로도 자동으로 생성되게끔 네, 그렇게 좀 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앱으로 입력을 하면은 그게 이제 시트에 기록이 남다 보니까 이제 그런 누적 실적이라든지 월 실적할 때 좀 용이한 점이 있었고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시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에 이제 그 앱으로 네, 홍보 결과 보고서를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 일시랑 뭐 이제 부서 이렇게 선택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담당자, 홍보 장소, 어떤 내용으로 홍보했는지, 그리고 이제 뭐 게시판에 몇 건을 붙였고, 아니면 뭐 홈페이지에 몇 건을 올렸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숫자로 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사진을 네,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네, 문서로 이렇게 자동으로 좀 생성이 되고요. 그러면 이 문서를 이제 출력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입력을 하고 바로 출력을 못 하더라도 이게 바로 PDF로 넘어가기 때문에 추후에 출력할 수 있어서 누락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방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시트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제 담당자 입장에서는 저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월 보고를 하는데 월 보고할 때도 네, 실적을 파악하는데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교육문화팀이고요. 이제 서비스 제공팀 교육문화팀인데, 네, 그 저희는 이제 사회교육입니다. 이제 사회교육도 사실은 이제 이용 신청서나 이런 거를 페이퍼로 다 받고 그거를 다시 또 담당자가 컴퓨터에 입력을 하는 이런 이제 시스템인데, 요거를 이제 앱시트를 통해서 신청서를 좀 받다 보니까 이제 전산 입력이 이중적으로 하는 게 좀 없어진 이런 좀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앱시트로 실시간 접수를 하다 보니 그런 이제 목록이 자동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실시간 현황이 좀 파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접수 중에 마감이 됐다던가 아니면은 뭐 사실은 이제 인기 좋은 프로그램들은 또 선착순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뭐 대기 안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안내하는데 네, 용이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역시나 어쨌든 이용 신청서를 서면으로 받게 되면은 이제 그 페이퍼들이 이제 담당자 책상이든 아니면 이제 누적됐을 때 그런 이제 문서 보관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사실은 뭐 중요하기는 하지만 또 번거로운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PDF로 자동 생성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문서 보관에 좀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연을 해드리면 어쨌든 이제 성함이라든지 네, 생년월일, 네, 여기 이제 기본 정보를 네, 입력을 하고요. 네, 쭉쭉쭉 입력을 하고 이제 뭐 회비 납부 여부라든지 이제 여기에서 이제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뭐 이렇게 네, 여러 개 이렇게 선택해서 네,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개인정보에 대한 네, 동의 안내하고 네,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네, 서명까지 네,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 동일하게 이렇게 문서로 네, 이용 신청서가 자동으로 이제 그 PDF로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네, 시트에도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용 신청서를 받으면 엑셀에 일일이 다 입력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자동으로 이제 시트에 네, 이렇게 좀 남게 되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접수 현황도 네, 실시간으로 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이런 네, 장점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사례관리팀이고요. 사례관리팀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상담 시에 이제 어쨌든 초기 상담이 들어오면 역시 뭐 다이어리든 메모장이든 이제 적고 그거를 다시 컴퓨터에 옮기는 작업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핸드폰으로 네, 실시간으로 이제 입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좀 중복적인 업무가 네, 해소되는 좀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명부에 따라서 의뢰가 들어왔고 의뢰한 케이스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매뉴얼상 이제 3일인데 초기 상담을 좀 해야 하는데 그런 진행 여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좀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의뢰 경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쉽게 뭐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네, 좀 장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초기 상담이 들어오면 네, 어쨌든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초기 상담 여부는 이제 당연히 처음에는 N이 되겠지만 어쨌든 의뢰 날짜라든지 대상자 그리고 의뢰 경로 그리고 의뢰하신 분 네, 그리고 이제 대상자에 대한 네, 그런 기본 정보들 간단히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네, 시트에 자동으로 또 생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초기 상담된 대상자분을 저희가 이제 사실은 엑셀로 관리하고 있지만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시트로 넘어오니까 중복으로 입력해야 되는 그런 좀 번거로움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실시간으로 이런 현황을 이제 핸드폰으로도 네, 사실은 사례팀은 상담이나 회의나 이런 외부 출장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외부에서도 네, 실시간으로 좀 확인이 가능하고요. 여기 N으로 써져 있는 거는 의뢰가 들어왔지만 아직 초기 상담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아직 초기 상담을 하지 않았네. 그럼 빨리 상담을 해야겠다. 뭐 이런 네,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네, 이제 이렇게 의뢰 경로에 대해서도 네, 좀 이렇게 네, 그래프로 해서 네, 파악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향후 계획은 저희 사례팀 같은 경우는 이제 의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초기 상담에 대한 거를 조금 구축해 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제 봉사자 네, 관리를 이제 출석부나 이런 것들을 좀 앱시트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서비스 제공팀 같은 경우도 이제 명단을 토대로 해서 출석부로 좀 이렇게 이어서 좀 더 발전시키고자 하고요. 이미 이제 타 기관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저희 조직팀 같은 경우도 이제 물품 후원 내역 보고서 같이 후원과 관련된 네, 업무를 좀 앱시트를 통해서 네, 향후에 좀 활용하고자 합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 궁금하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어느 기관에서 오셨는지 소속 기관 성명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은 뭐 저와 또 기술적인 부분들은 우리 구글의 이중용 부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현대종합사회복지관의 이승원이라고 합니다. 아마 다들 많은 기관들에서 그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구글 스프레드시트
앱시트를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앱시트를 개발하려면 어느 정도 최소한 좀 기간이나 어떤 교육이 숙달이 돼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앱시트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노코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앱을 직접 만들어야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앱시트로 만들면은 앱시트에서 배우는 거는 코딩이나 어떤 프로그래밍 뭐 이걸 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뭐 일러스트 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파워포인트는 웬만큼 다 쓰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쓰는 거의 공통점은 프로그램을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메뉴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시잖아요. 앱시트도 앱시트 에디터의 메뉴를 활용하시는 법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 활용이라면은 보통 저희가 다른 데서 그러니까 이틀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8시간씩 이틀 교육을 하는데 거기까지면은 지금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냐면은 오늘 그 발표하신 그 정도 부분까지는 메뉴 설명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엑셀도 보다 보시면은 엑셀도 기본 기능은 다 쓰시는데 가끔 가다가 엑셀을 되게 잘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막 함수 쓰고 막 VBA라는 막 이상한 기능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앱시트도 또 계속 가다 보면 되게 많은 복잡한 기능들이 있는데 만약 그런 기능까지 간다면은 훨씬 더 많은 기능을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발표하신 분들 정도의 이런 정도 가장 데이터를 입력하고 공유하고 시각화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했던 경험으로는 메뉴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이틀 정도, 16시간 정도로 지금 평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처음 이게 앱시트가 뭔지 우리가 아마 이게 아까 처음 말씀드릴 때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이게 정말 좋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업무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응용할 수 있는지, 정말 다양하게 앱을 개발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오늘 성과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오늘 좀 전달이 되고 좀 전파됐다면 저희는 큰 성과가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도 이게 서울시 사회복지관 협회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돼서 많은 기관에서 좀 썼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와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들어가실 때 안전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